연주쌤의 거꾸로 기술 과정, 쾌적한 주거의 빛 환경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학습 목표 보겠습니다. 우리 빛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주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공부할 거고요. 이 빛 환경을 우리가 어떻게 적절하게 조성했을 때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빛 환경과 관련해서 알아야 될 용어 중에 하나가 채광이라고 하는 건데, 말 그대로 빛을 창을 통해서 빛을 받아들여서 밝게 하는 것을 채광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조금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우리가 빛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보통 우린 자연의 빛인 햇빛을 받아들이죠, 창문으로. 자, 이 햇빛이 갖고 있는 효과가 있겠죠. 왜 우리가 햇빛을 주거를 쾌적하기 위해서 받아야 되냐. 자, 햇빛이라고 하는 것은 밝게 비춰주는 빛이 되면서 또 공간을 따뜻하게 해주는 열을 제공하기 때문에 그렇죠. 빛과 열을 제공한다는 효과가 있고요. 자, 그리고 실내의 습도를 조절해 줄 수가 있죠. 습도 조절 효과가 있을 거고요. 세 번째로 햇빛이 가지고 있는 효과 중에 우리가 살균, 소독의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집안에 또 우리가 빨래나 이런 걸 말릴 때 햇빛에 말리는 게 좋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살균과 소독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번째로 실제로 햇빛을 보는 것은 우리가 신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심신에까지 우리 마음이나 이런 정신의 안정을 취할 수 있는 효과를 주기 때문에 햇빛이 집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게 맞죠. 네, 그래서 우리가 채광이 쾌적한 주거 생활에서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집안의 이 채광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해야 될 건데요. 채광이라고 하는 것은 창문의 종류라든지 창문의 위치, 창문의 크기나 모양 등에 따라서 그 효과가 달라지는데요. 첫 번째로 창의 종류에 따라서 채광 효과를 좀 살펴볼게요. 창의 종류. 보통 벽에, 그러니까 측면이라고 하죠. 우리가 벽을 그러니까 다른 말로 벽창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측창이라고 보통 일반적으로 불러요. 가장 집안에 일반적으로 있는 창문이죠. 우리 보통 집안에 벽에 창문이 달려 있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관리나 청소 이런 것도 쉽지만 실제로 조망이라고 하죠. 우리 뷰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바깥이 보이는 효과. 이것이 좋고요. 또 환기나 청소 이런 것들이 좀 용이하죠. 편하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햇볕을 우리 집안으로 받아야 될 수도 있지만 너무 많이 여름 같은 경우 받으면 이걸 차단해야 되잖아요. 열을 우리가 차단하려고 할 때도 이건 조금 더 쉽게 할 수가 있죠. 하지만 단점이 한 가지 있어요. 단점은 옆에서 빛이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집안 곳곳에 분포를 못해요. 빛의 분포가 고르지 못한다라는 단점은 있어요. 그 다음에 창문이 천장에 있는 거죠. 그걸 천창이라고 부르는데 이거는 이제 측창이 가지고 있는 단점인 빛을 골고루 쏘지 못하는 것인데 위에서 이렇게 달려있기 때문에 위에서 햇빛을 주기 때문에 빛의 분포가 고르고요. 하지만 문제점이 하나 있겠죠. 그러니까 측창보다는 햇볕이 많이 집안으로 들어올 수 있지만 우리가 관리가 좀 어렵잖아요. 청소도 어렵고 그 다음에 뭐 비가 오거나 그랬을 때 빗물이 들어오는 거라든지 열을 차단하기 위해서 뭔가 커튼에 이런 걸 단다든지 그 다음에 소음에 취약하다라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일반적으로 천창보다는 측창을 사용을 많이 하고요. 이 두 가지의 장점을 살려서 사용하는 게 양측창이라고 해서 이제 한쪽 벽에만 창문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방 안에 집안 곳곳의 벽에 창문을 여러 개를 두는 걸 얘기해요. 네, 이런 걸 양측창이라고 해요. 자, 이게 창의 종류에 따라
자, 채광 효과, 또 다른 채광 효과 볼게요. 창문의 크기에 따라서는 어떤 게 효과가 좋을까요? 당연히 큰 게 효과가 좋겠죠. 햇빛이 많이 들어오니까. 그리고 실내 채광을 조금 더 좋게 하려면 어느 쪽으로 위아래로 긴 창문이 좌우로 긴 창문보다 훨씬 햇빛의 양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게 더 좋죠. 그다음 창문은 아까 양측 창도 얘기했던 것처럼 창문을 여러 곳에 배치했을 때 훨씬 많은 채광 효과를 얻을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북반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제 북반구 적도보다 더 북쪽에 있기 때문에 실제로 태양이 남쪽에 위치했을 때 고도가 높아져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남향을 향해서 창문을 낸 것일수록 빛을 많이 받을 수가 있어요. 자, 여기 오른쪽에 그림을 보시면 그러니까 우리가 여름에는 햇빛을 좀 조금 받아야 되는 곳 집안으로 겨울에는 추우니까 햇빛을 많이 받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남향창일 때 어떤 효과를 갖냐면 지금 이게 햇빛인데 이게 여름 햇빛이에요. 1번이. 자, 여름 햇빛은 집안의 이 창의 입구 쪽에만 햇빛이 들어오죠. 그 다음에 여기 겨울이에요. 겨울 같은 경우는 햇볕이 집안으로 이만큼 들어오죠. 집안에 골고루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더 따뜻하겠죠. 당연히 중간 부분은 봄이나 가을이 되겠죠. 그래서 보통 남향에 창을 냈을 때 가장 효과적이라고 해서 실제로 우리나라는 집을 살 때 남향이 방향으로 되어 있는 집들을 선호하고 있어요. 여름에는 햇빛이 적게 들어와서 시원하고 겨울에는 많이 들어와 따뜻하고 이런 효과를 내기 때문에 남향창이 효과적이고요. 자, 그 다음에 건축법상으로 이 채광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실제로 우리 집안의 바닥 면적의 10분의 1 정도의 크기의 창문을 내라고 해요. 건축법상으로는. 근데 10분의 1이다 보면 좀 적다고 보죠. 그래서 일상적으로는 바닥 면적의 4분의 1 크기의 창문을 냈을 때 효과적이다라고 얘기해요. 일반적으로 이거는 건축법상 그런 거고요. 건축법상으로 10분의 1 정도는 돼야 한다는 얘기죠. 실제로 창문의 크기가. 근데 이상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는 4분의 1 정도의 크기, 바닥의 크기에 비례해서 4분의 1 정도가 벽에 창문이어야지 햇볕을 많이 들어오게 할 수 있다. 이런 특징이 있어요. 자, 근데 채광이 여름엔 좀 차단해야 되고 겨울에는 좀 이거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용하는 방법들이 있죠. 보통 햇빛의 양을 조절하기 위해서 커튼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블라인드 이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우리 이게 교실에 쓰이는 것들이죠. 교실에는 이걸 블라인드라고 안 하고요. 스크린이라고 해서 하나의 어떤 형태로 내려오게 되어 있잖아요. 이건 스크린을 하고요. 이런 것들이 사용이 되면 실제로 햇빛을 좀 차단하는 효과가 있죠. 그다음에 눈이 좀 부시는 것도 차단하고요. 그러니까 조절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조절 방법.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빛이 없을 때 실내 공간을 밝게 비추게 한다거나 또 따뜻하게 해줘야 되는 효과를 내야 되잖아요. 그때 사용하는 인공적으로 만들어낸 빛을 조명이라고 하죠. 자, 조명은 말 그대로 어떤 효과를 내냐면 공간의 밝기를 조절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어두우면 밝은 조명을 쏴서 인공적인 조명을 쏴서 밝게 해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실내 분위기를 좀 아늑하게 한다거나 조금 집중하게 한다거나 좀 더 화려하게 한다거나 장식의 효과를 갖는 게 조명의 특징이죠. 자, 그러면 조명 방식에 따라서 우리가 그 빛의 밝기, 공간의 빛의 환경을 조절할 수가 있는데, 먼저 빛을 비추는 범위가 얼만큼이냐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눠져요. 첫 번째, 전반 조명이세요. 말 그대로 실내 전체를 밝게 해주는
조명. 이거를 전반 조명이라고요. 우리 보통 어디에 있어요? 거실에 있거나 거실 등이나 우리 방에 중앙에 천장에 달려있는 등 이런 것들이 전반 조명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국부 조명이 있어요. 국부라고 하는 것은 실내의 어떤 특정한 부분만을 비추기 위해서 사용하는 조명을 얘기해요. 보통 여러분 책상 위에 스탠드라고 하죠. 스탠드가 여기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에 또 부엌에 보면 뭐 이렇게 개수대나 싱크대 위에 달려 있는 등이 있을 거예요. 부엌에 작업등 같은 것들이 국부 조명에 해당이 되죠. 이거는 빛을 비추는 범위가 어떤 부분이냐 전체냐로 구분하는 방법. 이게 방식이 지워져 버렸네. 오타가 나가지고 조명 방식. 자, 빛의 확산에 따라서 빛이 얼만큼 확산되냐에 따라서 구분하는 방식이 있어요. 첫 번째로 직접 조명이 있어요. 직접 조명은 말 그대로 빛을 직접 쏘아주는 거잖아요. 지금 빛을 직접 비춰주는 거여가지고 빛을 최대한 이용할 수 있다라는 장점은 있어요. 하지만 눈부심이 좀 있죠. 눈부심이 있어서 피로도가 좀 큰 편이에요. 피로도가 좀 크고요. 그래서 보통 이런 경우는 작업을 해야 되거나 뭔가를 정확히 볼 수 있는 곳에 보통 사용하죠. 그러니까 아래로 한 100%의 빛을 발산하니까요. 그 다음에 간접 조명이 있어요. 빛을 직접 쏘지 않고요. 천장에 부딪혀서 반사돼 보이는 효과. 그러니까 위로 비춰서 실제로 밑에는 그거가 좀 많이 줄어들어서 오겠잖아요. 그죠? 반사되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빛의 효율적인 면에서는 좀 떨어지지만 실제로 좀 집안의 분위기를 좀 아늑하고 차분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공간. 너무 눈부심이 심하지 않아도 되는 공간은 뭐예요? 그러니까 침실같이 좀 휴식을 취하는 공간에 보통 간접 조명을 사용하겠죠. 자, 그러니까 얘도 천장 쪽으로 100% 쏘는 거니까 내려오는 빛의 양은 한 10% 정도 되겠죠? 직접 조명 같은 건 위로 10%. 위에는 좀 어둡고 밑으로 다 쏘니까. 그 다음에 이 두 가지를 합쳐서 만들었다고 보시면 돼요. 전반 확산. 말 그대로 빛을 사방으로 다 쏘는 거죠. 보통 여기 60%. 여기가 60%면 여기는 한 40%. 여기도 아래로도 60% 이런 식으로 사방으로 빛을 쏠 수 있는 공간. 그러니까 밝기는 이게 분산이 되겠잖아요. 위로도 빛을 쏘고 밑으로 빛을 쏘기 때문에 실제로 빛이 쏘이는 곳이 아주 밝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보통 이런 등은 거실과 같이 뭔가 집중해서 보지 않아도 되는 곳이면서도 분위기를 조금 아늑하게 만들기 위해 사용하는 공간에 보통 전반 확산 조명을 많이 써요. 네, 그 다음에 볼게요. 자꾸 글씨가 사라져 있는데요. 조명 등의 종류에 따라서도 빛의 효과를 달리 낼 수가 있어요. 네, 첫 번째로 가장 많이 쓰는 게 형광등이죠. 자, 형광등은 전력 소모가 좀 적고요. 수명이 좀 긴 편이에요. 그래서 좀 경제적인 부분이 있죠. 하지만 빛이 좀 흔들림이 있어가지고 빛의 흔들림이 있고 좀 차가운 성질이어서 눈의 피로도가 좀 생기는 특징이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죠. 일반적인 공간에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백열등이 있어요. 요즘은 많이 사용하지 않는데 좀 자연스러운 색깔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붉은색 주황빛을 띠고 있어서 우리가 보통 공간에 차분하고 따뜻한 느낌을 줄 수도 있는데 실제로 얘는 열을 발생을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공간의 온도나 이런 것들을 좀 높이고요. 그 다음에 좀 수명이 짧아요. 그래서
짧은 시간만 쓰는 공간에 쓰긴 하죠. 그게 보통 화장실이다, 형광 등에 많이 썼어요. 근데 요즘은 화장실 형광도 이런 등을 잘 안 쓰고 시작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가장 많이 요즘 쓰는 게 LED 등이죠. LED 등. LED 등은 빛의 색이 좀 다양해가지고 여러 군데 사용할 수 있고요. 효율 면에서 좀 효율적인 편이고요. 그다음에 재활용이 가능한 등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설치할 땐 비용이 좀 많이 들지만 친환경적으로 LED 등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해요. 네. 자, 이렇게 우리가 빛의 환경, 공간도 우리의 주거 공간도 빛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쾌적함이나 뭐 밝기나 이런 온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되게 중요하죠. 자, 다음 시간에는 소리 환경, 쾌적한 주거 공간에 왜 소리라는 환경도 중요한지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